안녕하세요. 아로랑 테크튜브 아로랑입니다. 우리 시간 8일 새벽 2시 애플의 가을 스페셜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자, 우선 이번 이벤트를 통해 발표된 제품들 아이폰 14 시리즈의 아이폰 14, 아이폰 14 플러스,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 애플워치 시리즈 8, 애플워치 울트라, 애플워치 SE 2세대, 마지막으로 에어팟 프로 2세대 이렇게 총 8가지 제품이 발표가 됐습니다. 기타 루머로 나왔던 새로운 아이패드 출시는 없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아이폰 14 시리즈 국내 사전 예약 그리고 정식 출시일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 사전 예약은 9월 30일부터 그리고 정식 출시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10월 7일로 예상이 됩니다. 공식 발표가 나온 건 아니고요. 관련 업계에 수출된 공문이나 사내 정보를 참고로 한 일정입니다. 제가 있는 중국 1차 출시국인데 아이폰은 내일 9일 저녁 8시부터 사전 예약 시작이고요. 애플워치 예약도 같은 9일인데 이건 아침 8시부터네요. 에어팟 프로 2세대는 아이폰과 같이 9일 저녁 8시부터 예약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또 가격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아이폰 14 128 스토리지 모델 125만원부터 각각 140, 170만원, 아이폰 14 플러스 135, 150, 180만원이고요. 아이폰 14 프로는 155, 170, 200, 230만원, 14 프로 맥스는 175, 190, 220, 그리고 250만원입니다. 새로운 제품들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 많은데요. 전세대 대비 바뀐 점들 위주로 빠르게 정리해보면 아이폰 14 같은 경우 5.4인치 미니 없어지고 6.7인치 플러스 모델이 생겼습니다. 13과 동일한 A15 바이오닉 프로세서를 탑재했지만 GPU 코어가 늘어났고 전면 카메라는 조리개 f2.2에서 1.9로 오토포커스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후면 메인 광각 카메라는 화소는 그대로인데 조리개가 f1.6에서 f1.5로 센서 자체도 좀 커졌고요. 이 포토닉 엔진이라고 새로운 ISP가 추가돼서 저조도 사진이 2배 이상 향상이 됐습니다. 시네마틱 모드는 1080p에서 4K HDR까지 가능해졌고 액션 모드라고 손떨림 방지 모드 옵션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인물 사진에서는 전경까지 블러 처리가 가능하게 됐고 트루톤 플래시도 훨씬 좋아졌네요. 그리고 상당히 강조한 기능 중에 하나죠. 이 충돌 감지 기능 새롭게 들어갔고요. 센서는 3축 자이로에서 다이나믹 자이로로 가속도계는 고중력 가속도계로 주변광 센서는 듀얼 주변광 센서로 그리고 블루투스는 5.3이 들어갔어요. 마지막으로 아이폰 13 대비 아이폰 14 두께는 0.15mm 늘고 무게는 1g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프로 모델은 우선 출시 색상 골드, 실버, 스페이스 블랙 그리고 새로운 딥퍼플이 출시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치가 사라지고 대신 다이나믹 아일랜드라고 부르는 알약 모양의 홀 카메라 섬으로 바뀌었는데요. 참고로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기능과 화면 애니메이션을 조합해서 이런 식으로 형태가 변하면서 각종 정보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뭐랄까요? 참 애플스럽죠. 그리고 AOD 이제서야 탑재가 됐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로 기존과 동일한데요. 야외 최고 밝기가 2000니트까지, HDR 최고 밝기는 1200니트에서 1600니트로 업그레이드 지원이 됩니다. 프로모션은 그대로고요. 후면 메인 광각 카메라 1200만화소에서 4800만화소로 업그레이드, 2세대 센서 시프트 OIS가 탑재가 됐고요. 메인 광각의 커진 센서를 활용해서 13 프로 라인에는 없던 2배 줌 옵션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포토닉 엔진의 추가로 13 프로 라인 대비 최고 3배 이상 저조도 사진이 향상이 됐네요. 시네마틱 모드도 일반 모델처럼 4K HDR까지 지원되고요. 손떨림 방지 액션 모드 역시 탑재가 됐습니다. 후면 트루톤 플래시는 적응형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2배 이상 더 밝아졌고 기타 다이나믹 자이로, 고중력 가속도계, 듀얼 주변광 센서 일반 모델과 동일하게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근데 카메라 전체적인 성능은 업그레이드가 된 게 맞는데 조리개는 광각 카메라가 f1.5에서 f1.78로 울트라 와이드가 f1.8에서 f2.2로 조금 어두워졌네요. 그리고 빼먹을 뻔했는데 일반 모델과는 달리 프로 모델에는 A16 바이오닉 프로세서가 탑재됐습니다. 자, 이제 에어팟 프로 2세대에 보면요. 우선 칩셋이 H1에서 H2로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에 맞게 맞춤 설계된 드라이버가 탑재됐습니다. 1세대 대비 무려 2배 강력해진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물론이고 주변음 허용 모드도 적응형으로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유닛의 포스 센서는 스와이프에서 볼륨 조절이 가능하게 됐고 사소하지만 엑스스몰 사이즈의 이어팁도 추가됐고요. 내향 마이크 재설계를 통해서 통화 음질이 더 향상됐고 페이스타임에서도 공간 음향이 지원됩니다. 케이스 측면에 랜야드 루프를 달 수 있는 홀이 추가가 되었고 이 하단에는 내장형 스피커가 탑재돼서 나의 찾기나 기타 알림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배터리 사용시간은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6시간, 케이스까지 최대 30시간 나오고요. 기타 블루투스 5.3, 컬러는 화이트 단일 색상으로 출시됩니다. 끝으로 에어팟 프로 2세대 우리나라 정발 가격은 35만 9천원입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8은 시리즈 7 대비 변화가 크지 않은데요.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디자인은 거의 그대로고 하지만 디테일하게 보면 기존 50m 방수에 방진 등급 IP6X 인증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기능상으로 눈에 띄는 것은 체온 감지 기능, 그리고 충돌 감지 기능이고요. 참고로 충돌 감지 기능은 아이폰 14 시리즈와 동일한 작동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워치 시리즈 8은 기능적으로는 7 대비 업그레이드에 가깝습니다만 수면 측정이 좀 더 세밀해진다든지 특히 운동 앱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디테일하게 체크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결국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향상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알루미늄 41mm 59만 9천원부터 45mm 63만 9천원부터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은 각각 106만 9천원, 113만 9천원, 에르메스 모델은 241만원 제품도 있고요. 166만 9천원, 188만 9천원, 187만 9천원, 모델별로 다양한 가격대입니다. 이쯤에서 SE 모델과 비교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선 사이즈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시리즈 8 대비 좀 작은 44mm, 40mm 두 가지 나오고요. 베젤이 상대적으로 좀 두껍죠. 컬러도 실버, 스타라이트, 미드나이트 세 가지밖에 없고 IP6X 방진 인증과 AOD 없습니다. 체온 감지, 혈중 산소 농도, 심전도 측정 미지원이고 시리즈 7, 8에 지원되는 급속 충전도 미지원, 유원 칩도 빠지고 광학 심박 센서도 2세대가 탑재됩니다. 다만 시리즈 7 대비 추가된 기능, 바로 충돌 기능, 요거 하나 들어가 있네요. 아무리 SE지만 빠진 기능이 뭐가 이렇게 많냐 하시겠지만 가격도 그만큼 빠집니다. 시리즈 8 기본 모델 대비 무려 24만원이나 저렴한 35만 9천원부터 시작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이 새롭게 선보이는 애플워치 울트라입니다. 애플 네이밍의 프로가 아닌 울트라라서 조금 낯설긴 한데 스펙은 거의 최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 49mm 티타늄 바디, 100m 방수 등급, 밀테스트, IP6X 방진 등급, 마이크가 빔포밍 기술과 소음 감소 적용되는 3 마이크 어레이, 수온 감지 센서와 수심 게이지, 수심 40m까지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고 정밀 이중 주파수 GPS 탑재, 시리즈 8 대비 40% 이상 큰 볼륨의 듀얼 스피커 탑재, 최대 반경 180m까지 전파가 가능한 사이렌까지, 심지어 야간 모드도 지원이 됩니다. 디스플레이 최대 밝기도 2000니트까지, 배터리도 일반 사용에 최대 36시간까지 가능하고 무게는 시리즈 8 45mm가 51.5g인데 울트라는 61.3g, 한 10g 정도 무겁고요. 이런 스펙의 애플워치 울트라 우리나라 정발 가격은 114만 9천원입니다. 자, 짧게 정리한다는 게 나름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번 신제품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매번 느끼지만 올해 신제품들만큼은 뭐랄까 참 애플스럽다. 애플의 고집이 보이는, 그러니까 기존의 기술들도 애플의 방식으로 풀어서 제품에 녹여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애플워치 울트라는 디지털 기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그런 스펙의 요 오렌지 스트랩도 상당히 예쁜 것 같고 크기만 좀 감당이 된다면 도전해볼 만한 제품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다음 주에 매장에서 실제로 한번 봐야 감이 올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위성을 통한 SOS, 이런 것도 보면 정말 애플스러운 것 같아요. 네, 우선 미국과 캐나다만 서비스가 되는 상황이지만 요즘 기상이변도 많고 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런 시국에 이런 서비스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이번 발표를 보면서 애플 잔머리 하나는 정말 잘 그린다 싶었던 이름까지도 다이나믹 아일랜드죠. 우리는 펀치홀 사이에 LED 정도 켜지 않겠나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애니메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기 좋게 써먹는 걸 보니까 단점이 장점이 된 듯한 느낌도 들고 이 단순 상태 표시줄이 애플이 손을 대면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구나, 어떤 의미에서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내일 오후 8시면 중국은 예판이 시작이 되는데 저는 14 프로 256 스토리지 모델 그리고 에어팟 프로 2세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퍼플이 좀 밝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지만 신규 컬러는 언제나 잘 팔리기 때문에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겠나 싶고 16일 출시 당일 매장 픽업으로 일단 도전을 해보고 안되면 택배로 받아봐야죠. 근데 택배로 받게 되면 언박싱보다 매장 핸즈온을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리게 되겠네요. 그래도 아로랑 채널 구독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품별 상세한 스펙 리뷰 등등 이번 애플 신제품에 대한 이 후속 영상 계속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기대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